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왔고요. 구제 코우지 지음, 이연미 옮김, 인사이트 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인생을 바꾸는 자신감 습관. 자신감은 나를 믿는 사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자신감에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있는 것은 자신감이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뿐이다. 습관을 바꿔 인생을 바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근자감이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을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시작은 항상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용기 내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도전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배워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승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 읽겠습니다. 근거는 없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혼다는 자신감이 강하며 마음속에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지녔다. 그것이 혼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기반이다.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초등학교 졸업 문집을 보면 어린 나이에 이미 인생의 7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번, 월드컵에 출전한다. 2번, 월드컵에서 유명해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유럽 세리에 A에 입단한다. 3번, 세리에 A에서 주전이 되어 10번으로 활약한다. 4번, 40억엔 약 400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5번,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결승에 진출해 자신이 득점하여 2대1로 브라질을 격파한다. 6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다. 7번, 부자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한다. 당시 혼다는 이름 없는 축구 소년이었다. 저런 성적을 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집을 쓴 12년 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일본 대표로 출전한다. 2013년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인 AC 밀란으로 이적하며 등번호 10번을 획득한다. 결국 20대의 3가지 꿈을 한꺼번에 실현한 것이다. 연봉에 관한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연봉을 보면 2005년 고졸로 나고야 그랜퍼스에 입단했을 때는 450만 엔이었다. 2008년 네덜란드 1부 리그 VVV 펜로에 이적했을 때 약 6,500만 엔이었다. 2010년에는 CSKA 모스크바로 이적하여 연봉이 약 3억 엔에 달했다. AC 밀란으로 이적했을 때는 550만 유로로 이적할 때마다 목표에 근접했다. 또한 혼다는 축구 선수로서 급여 외에 수입원으로 꿈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오스트리아 3부 리그 팀인 SV 호른의 참여하여 프로구단의 소유주가 되었다. 이 또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혼다는 나고야 그랜퍼스 시절에 이미 혼다 에스티로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가 되었고 이 회사를 통해 SV 홀은을 매수한 것이다. 그 밖에도 솔티로라는 축구학교를 2012년에 설립하였으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300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밝혔다. 자신이 갈망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어라. 자신감의 3가지 요소. 이제까지 근거 없는 자신감의 대표로 혼다와 손정희를 언급하였다. 두 사람 모두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하나씩 목표를 달성했고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모습에서 세간의 존경을 받는다. 또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오만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는 자신감과 겸손함의 적절한 균형이다. 쓸데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은 적을 만들기 쉽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거만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혼다나 손정희가 많은 사람에게 지지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자신감과 겸손함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이들이 단지 다른 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심리적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서 자신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요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가 포함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도 연관되는 요소이다.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자기 효능감.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자아 존중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실패 허용력. 선천적으로 이러한 심리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때부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한 혼다는 자기 효능감과 실패 허용력이 높았다. 또한 유년기에 자란 환경이 이러한 심리 요소를 배양하는 경우도 있다. 손정의는 부친에게 철저하게 칭찬받는 일로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을 만큼 자존감을 키웠다. 고생스럽게 역경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이런 심리적 자원을 몸에 익힐 수 있었다. 손정의가 불치병을 극복한 체험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주었고 그것이 실패 허용력을 형성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습득하는 일은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절대 늦지 않다. 애써 발버둥 치며 큰 고생을 할 필요도 없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이런 심리 자원을 마음의 근육으로 의식적으로 단련하면 된다. 이 3가지 심리 요소를 배양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고조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 불투명한 미래. 현대는 변혁의 시대다.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로 인해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정신의 문제. 자신감이 모자라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심리적 위축은 정신 건강에도 위험 요소가 되어 스트레스와 실패에 쉽게 좌절한다. 하지만 기업은 사원의 자신감을 차분히 기를 여유가 없다. 오히려
업무에 자신감 있게 대처할 능력을 요구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세계화의 진전. 국경이 사라진 세계에는 외국인과도 주저함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우수한 외국 인재가 들어와 중요한 업무에 내국인을 대체하고 있다. 능력과 기술은 있어도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내가 해외에서 근무할 때 몇 가지 역경에 직면하여 자신감을 상실한 적이 있다. 그때를 계기로 비즈니스의 가장 시급한 일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몸에 익히는 것이라고 절실히 느꼈다. 내가 당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었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 곤란과 역경도 극복하는 강한 심리적 능력을 말한다. 회복 탄력성은 수많은 대중매체와 서적에 소개되고 있다.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좌절하지 않고 활기차게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리더, 완수해야 할 일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 대인관계에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들이 자신감을 다시 찾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과 자신감의 관계. 역경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심리적 능력인 회복 탄력성은 자신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회복 탄력성을 활용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익힐 수 있고, 나아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인 마이너스 사고를 버릴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나는 회복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한 자신감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많은 사람이 자신감도 없고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다음 표의 왼쪽 아래에 해당한다. 이 영역에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나약해지고 우울해지기 쉬우며 정신적인 피로감이 계속된다. 이 상태가 만성화되면 왼쪽 이의 불안과 우울 증세로 이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첫 단계인 오른쪽 아래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상태로 이동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9가지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불안과 염려 등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인 마이너스 사고를 버리는 자신감 저하 방지책을 배운다. 골칫거리나 실패에 직면하면 막연한 불안 상태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신감 저하에 대한 방지책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 단계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행동 습관을 배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무기로 맡은 일을 완성하고 하고 싶은 일에 한 발 내디디고 경험과 성과를 차곡차곡 쌓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을 단숨에 갖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습득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다룬다. 성장 사고를 습득하는 3가지 방법. 드웩 박사는 성장 사고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조언한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한다. 사고가 고정된 사람은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뇌는 생각보다 유연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고정사고에서 성장사고로 이행하는 첫 단계이다. 런던 택시 운전사를 조사한 뇌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명물이 된 런던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손님이 알려준 목적지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지식이 필요하다. 런던 시내에 있는 수만 가지 도로와 특유의 지형을 모두 외워야 하며 엄격한 테스트를 받으며 몇 년을 보내야 한다. 합격률도 수험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고난도 시험이다. 이 택시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한 그룹과 시험에 실패한 그룹의 뇌 구조를 조사했더니 면허 취득에 성공한 그룹은 시각 정보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단백질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조사는 인간의 뇌가 성인이 되어도 훈련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뇌 가소성 이론을 뒷받침한다.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그러니 뇌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자. 성장사고를 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라.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저명한 경영자 중에는 성장사고를 지닌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의 전기나 기사를 읽어 자신의 본보기로 삼으면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신선한 자극이 된다. 결과보다 대처 과정을 인정한다. 실패한 뒤의 반응을 보면 성장사고와 고정사고의 차이가 확연해진다. 예를 들어 자격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성장사고를 하는 사람은 공부 방법이 좋지 않았다거나 공부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으며 나는 안 된다라고 곧바로 결론 내리지도 않는다. 반면에 고정사고를 지닌 사람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다음번에는 도전을 회피하며 더는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부모나 교사의 교육 방법의 영향이 크다. 어린 시절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지능과 재능에 관해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현재 능력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꾸지람을 들으면 고정사고가 뿌리 내린다. 반면에 정말 최선을 다했네. 방법이 매우 좋았어. 끈기 있게 열심히 했군. 등의 말로 그가 한 노력, 전략, 인내심과 같이 이러한 과정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성장사고가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과정을 칭찬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처럼 과정을 칭찬하는 의사소통은 자신과 마음속으로 하는 대화에도 활용할 수 있고 직장에서 교육할 때나 가정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성장사고 습득에는 사고방식, 본보기, 과정을 인정해주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오늘 근거 없는 자신감 다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의 시작은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발달시키라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습관을 바꿔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부타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